남자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게 준범교라 그랬거든요. 취미라고 거기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을 도와왔다는 준범이란 이름의 한 남자. 200여 명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돌의 버금가는 인기와 신뢰를 받아왔다는 그는 놀랍게도 현직 경찰관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요즘 유명세를 탔다는 한 육아용품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애기 주방놀이 그거 사주려고 검색을 하다가 10만 원가량이 싸니까 품절된 건데 일단 사업자 정보도 있으니까 사보자. 저희 사장님들은 모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3시 30분에 하원을 시켜 가족들을 위한 저녁상을 준비합니다. 아기 엄마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다가 시중보다 판매가도 저렴해 엄마들 사이에 빠르게 입소문이 났다는 인터넷 카페. 하지만 문을 연 지 채 한 달도 안 된 지난 2월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일피일 배송이 미뤄지는가 싶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는데요.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고 문자를 넣어도 답도 안 하시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애기 키우는 것도 사는 건데 저희 애들 어린이 선물을 산 거예요 그거요. 지금 6월 달이에요. 애 키우신다면서요. 제가 우선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 내로는 제가 갖다 드리고 우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제가 늦어도 일요일까지. 하지만 결국 배송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개설된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만 200여 명. 이 모임을 만든 장본인이 일명 준범교를 탄생시킨 박준범 형사입니다. 저는 최초 신고자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경찰청 근무하고 있으며 환불은 받았으나 지금 상황이 판매자 혼자 버거워 일 처리가 안 되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피해자고 경찰이다. 경찰인데 최초 신고로 환불을 받았고 환불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본인이 도와주겠다. 경찰로서 이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어서 단톡방을 만들었으니 이리로 오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피해자의 남편이면서 현직 경찰이라는 그가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와 환불 과정을 돕겠다고 나선 건데요. 고소까지 가야 하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 일입니다.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다는 엄마들. 어떤 분이 경찰이 진짜 맞냐? 제복 입은 뒷모습 사진이라도 하나 올려주세요 해서 올렸는데 그의 인증샷이 올라오면서 채팅방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얼굴만 봐선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동안이지만 올해 나이 40살. 5아이를 둔 아빠라는 사실에 더 믿음이 갔답니다. 정말 너무 잘생긴 정말 뭐 여자들이 바라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준범님 이러면서. 박 형사는 하루빨리 판매자를 고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판매자와 만난 얘기를 들려줬다는데요. 자기가 화도 내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판매자 사정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이 돈 환불하려고 웨딩 알바 다니고 뼈다귀 해장국 24시 그런 데 다니고 편의점 다니고 판매자 사정이 너무 안 좋더라, 불쌍하더라. 놀도 안 된 아이를 두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반드시 환불금을 갚겠다고 했다는 판매자. 어떠한 말로도 그 죄송한 마음을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 죄가 오로지 제 자식과 가족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알기에 환불을 책임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전해들은 엄마들은 왠지 모를 숙연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감산탕집에서 밤새 일한다는데 저 애기는 누가 봐주나 우린 불쌍한 거예요.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게. 그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 건 얼마 뒤 박 형사가 전해준 또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준범이라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피해자가 와갖고 폭행을 해서 판매자가 지금 입원해 있다. 애기띠로 애기도 안고 있었는데 밀쳤대요. 계단을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애기를 안고. 다 애기 엄마들이었고 너무 다 충격인 거죠. 그 때문에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어 사채까지 빌렸단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스스로 환불금을 포기하겠다는 엄마들이 나타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일단은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박준범 형사의 말에 한 엄마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엄청 초췌해가지고 밥을 엄청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사채까지 썼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줬죠. 얼마를요? 200만 원이요. 에? 저도 돈이 없는데 대출 받아서 줬거든요. 12만 원을 환불받으려다 도리어 200만 원을 건네줬다는 피해자. 채팅방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팅방이 어느샌가 후원 모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 경찰관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기적 같은 변화. 우리가 찾아갔을 때도 판매자의 사업장 주소지엔 피해 엄마들이 보내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으로부터 그녀의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방을 내놨어요. 방 내놨어요? 한 달치 내고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스포츠를 가러 가니까 죄송해요. 방 내놨어요. 그러더라고. 사정이 생겼어요. 이래.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란 얘기가 전해지자 피해자들은 그녀의 월세 보증금까지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자에게 전달된 후원금이 209만 원. 그런 상황 속에서 박준범 형사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갚아야 할 환불금을 자신이 우선 갚아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박 형사가 너무도 궁금해졌다는 엄마들은 그의 SNS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SNS에 박준범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진 속 그 남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 그 제복 입은 사진이 본인 사진 맞으세요? 예. 그건 이제 승진 임용식 했을 때 어머니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올리거든요. 형사님께서 채팅방에서 준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했어요. 우리는 사진 속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는 경찰서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얼마 뒤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사진 속 그 얼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은 사양하겠다는 그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잡으러 갈 때나 그럴 때 이렇게 오픈되면 좀 그렇잖아요.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 28살이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거기서 아이가 5이라고 했거든요. 아, 네, 아닙니다. 이름뿐 아니라 나이와 가족관계까지도 박준범과 일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이 왜 다른 이름으로 둔갑해서 엉뚱하게 사용됐는지 황당하다는 겁니다. 저도 형사이긴 하지만 사진 도용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고 왜 이렇게 도용했는지 이해 안 갔고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의 주인공인 실제 형사는 문제의 채팅방에 직접 들어와 이 사진은 자신이 맞지만 박준범이라는 인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니다, 사진 도용됐다, 딱 요거 얘기 한마디 해주고 나가시니까 그때부터 막 낼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준범이 이제 나가고 연락이 없어요. 그러자 박준범이 조용히 그 채팅방을 나가는가 싶더니 이내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본인이 빌려줘서 환불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고소한 사람들 명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소 취하서를 나에게 보내면 환불을 해주겠대요. 자신의 돈으로 환불을 해주겠다며 그가 내건 조건이 판매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라는 것이었답니다. 저는 고소 취하가 목적이고 고소 취하를 못하겠다 혹은 고소하겠다라는 피해자님들은 저와 맞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판매자를 도와주기 위한 입장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을 굳이 내가 내 돈으로 왜?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엔 지켜지진 않았다는데요. 준범이가 빌려준 돈을 왜 못 쓴다고 했냐면 와이프가 전화 와가지고 6째를 임신했다고 그러더래요. 돌이켜보면 판매자가 환불을 하기로 한 날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생겼고 그 상황을 엄마들에게 전해준 건 언제나 박준범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TV를 안 봐요.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너무 재밌어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저는 주방놀이 그 28만 원 주고 샀으니까 28만 원짜리 드라마 보고 있다고. 어떤 43만 원짜리 드라마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준범이가 너무 궁금한 거죠.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준범과 판매자 유 씨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판매자 유 씨는 박준범과의 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저도 소금을 당한 거고 환불 포기서 고소 취하서 그걸 다 모집을 할 테니까 2천만 원 정도 성사비를 달래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아줌마들 상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아냐고. 나도 피해 보상할 거라 막 이러는 거 이렇게 웃는 모습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진짜 어디 범죄자처럼 웃어요. 자신도 준범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판매자 유 씨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하지만 그녀를 만날 순 없었습니다. 있을 거예요? 이사 갔다는데? 이사 갔어요? 예.
이 집? 예, 어제 엊그저께인가. 그저께 이사 갔다고요? 예.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박준범의 비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봤더니 준범이라고 분명히 알고 대화를 했던 부분들이 다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판매자예요라고 바뀌어 있는 거죠, 이름이. 판매자는 원래 없었어요? 아, 네. 판매자가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과거 박준범의 대화명이 어느 날 보니 판매자의 대화명으로 바뀌어 있더란 겁니다. 박준범이 남의 사진을 도용했다는 게 밝혀지기 전인 지난 6월 19일의 대화입니다. 이날 박준범은 저녁 때 판매자가 채팅방에 들어올 것이란 말을 남긴 뒤 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판매자 유 씨가 처음 이 방에 들어왔는데요. 판매자 유 씨가 들어온 뒤 준범의 대화명이 전부 다 판매자의 대화명으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언니, 제가 왜 1인 2역이에요? 제 카톡으로 준범이가 대답한 게 있어. 어디요? 어디에? 어디에? 그때 저 만났던 날 아니에요? 저 거 가져갔었잖아요. 그거 말곤 없어요. 제가 왜 1인 2역이에요, 언니? 제가 왜? 판매자 유 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펄쩍뛰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의 설명은 다릅니다. 오픈 채팅방을 나갔다가 프로필명을 변경하고 재입장하는 경우 이전 대화의 프로필명까지 같이 변경됩니다. 박준범과 판매자 유 씨의 계정이 같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짓이었던 걸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160명에 2,080만 원 정도 됩니다. 변제 능력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빚을 갚든 생활비를 썼든 다 소비를 한 겁니다. 만약에 1인 2역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차차 진행을 해야죠. 160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유 씨.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지난 3일. 우린 돌이 채안된 아기를 안고 법원에 나온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SBS PD인데요. 준범 씨랑 누구예요? 그 경찰관이랑 무슨 관계예요? 본인이시죠? 진짜 실존해요?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그녀는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과연 충분할까요? 첫 번째 사기만 치고 그냥 도망을 쳤으면 이게 평범한 사건인데요. 애기 엄마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막 음식이라든지 애기용품을 다시 받고 이건 진짜 죄질이 되게 나쁜 거예요. 만약에 준범하고 판매자가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2차 행위까지도 본인이 저지른 게 돼서 형이 더 가중이 됩니다. 박준범이 누군지, 박준범이라는 경찰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지 피해자들은 그녀에게 꼭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의가 거짓에 농락당한 것은 아닌지. 그녀는 끝내 아무 말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의심처럼 박준범이 판매자 유 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면 그 목적은 대체 뭘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같이 피해 입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신분도 자기가 좀 괜찮은 그럴싸한 신분을 내놓거든요. 자기도 피해자로서 분노한 부분을 표현했다가 내가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더라. 좀 봐줘야 된다. 시간을 줘야 된다. 여론을 조장을 하잖아요. 사기범 입장에서는 강력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준범이란 인물이란 얘기죠. 마지막까지 판매자 유 씨를 믿고 기다려왔다는 수정 씨는 얼마 전 유 씨와 박준범을 함께 고소했습니다. 판매자 말이라면 안 믿었겠죠. 그 준범이라는 경찰이 말하니까 믿은 거죠.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준범이라는 사람이 정말 실존하는 건지 아니면 씨가 자기가 정말 다 계획해서 혼자 다 한 건지 그게 제일 알고 싶어요. 씨가 한 거면 저희는 그냥 다 농락당한 거잖아요. 씨한테. 판매자 유 씨는 알고 있을까요? 상대의 잘못보다 아픔을 먼저 보려 했던 이들에게서 그녀가 무엇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결과는 그들뿐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